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자, 오늘 방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 방산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별로 그렇게 인기를 못 끌었던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할 때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장기 하락 내지는 횡보하는 양상이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대정부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나 또 뭐 MOU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또 이제 방어주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시총이 크고 무겁고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방산주는 소극적인 방어주에서 최고의 투자 가치를 지닌 업종으로 변화를 하게 됐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제 경제 제재가 또 계속 증가하고 EU에서는 또 첨단 무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주문이 증가하는 이런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관심주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의 소외 업종에서 최고의 투자 업적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 방산주들의 흐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뭐 연동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 예산이 7,78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규모는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한국, 일본을 다 합친 게 이제 7,610억 정도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 한 나라의 국방 예산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많이 쓰고 있네요.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지금 재무장을 하겠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2%대까지 늘리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3, 4%였던 거를 5에서 6% 정도로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방산 업체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록히드 마틴이잖아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뭐 전투기 제조사 빅2에 해당이 되는데 뭐 F-22, F-35 이런 시리즈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세계의 전투기 업체 세컨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노스롭 그루먼이라고 하는 전투기 제조사가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사일 그런 전문 제조하는 그런 방위산 업체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생산해서 크게 성과를 올렸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보잉사인데요. 항공기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여행의 수요가 감소하고 또 737 맥스 기종이 운항이 중단되고 또 그 민항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해 마이너스 11%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잉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투자처를 찾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안처로 이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보시면 미국이 이제 그 5월 달에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 빅스텝 가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도 조기에 가속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도요. 미국의 방산주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금광, 광산 이런 업종, 그러니까 자원 개발하는 업종과 이런 또 방산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 우리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동안의 친북 근중 정책이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중심의 동맹 외교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라고 하는 태양절인데 네. 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하면 그때를 전후해서 핵실험이나 또는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고립주의 또는 이런 불간섭주의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이제 자국의 영토는 자국이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방산주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이 방산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주목, 안심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제 종식이 되는 거가 이제 휴전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휴전이 되더라도 일단 그 유럽 쪽에 앙금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그 이제 군비 증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계속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만도 지금 자국 영토 방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런 최근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국방에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군비 경쟁, 그다음에 군비 증강의 그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 종료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방산주 투자의 꿀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바람잡이를 하는 방산주가 있고요. 네. 정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한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매수를 해놓고 점심 먹고 오면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빅텍, 스페코, 휴니드 뭐 이런 네. 종목들인데 반나절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테마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은 상당히 실적을 회복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빅텍이나 휴니드 같은 종목들은 실적도 많이 좋아졌다. 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 급등하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나 업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대표 종목들이 지금 방산주가 많은데 네. 어떤 종목들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중장기 투자하시기에 좋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할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특히 올해 신규 수주만 4조 1천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난해가 2조 8천억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도 50% 급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지금 보면 27%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21선에 걸쳐져 있는데 저는 지금도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LIG 넥스원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7%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화그룹과 공동으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천공2 수출 계약을 했고요. 향후 5년간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61선 쪽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LIG 넥스원도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주들의 특징이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을 이제 겸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실적 부진 또는 뭐 원가 상승, 신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6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올해 상승률은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5만 1,000원대 정도는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만 원대 저점 매수 기간, 그리고 LIG 넥스원 현재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처음에 말씀해 주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공략하기 아주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